이거 이렇게 저점, 이렇게 저점, 이렇게 저점에서 제가 어떻게 모아갈 수 있었을까요? 저 이거 굉장히 확신을 가지고 매수를 한 종목이거든요. 저 이 종목 저점 매수를 하는데 한치의 의심도 없고 엄청난 확신을 가지고 이 저점에서 모아왔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이 시점, 저는 굉장히 안정적인 수익권에 들어와 있어요. 제가 어떻게 이 종목을 이렇게 저점에서 모아갈 수 있었는지, 이 종목이 좋은 종목이다라고 생각했던 힌트를 어디서 얻었는지 오늘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제가 중간중간에 좋은 팁들도 많이 알려드리니까 많은 걸 얻어가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시작해볼게요. 제가 저번 주 아마 금요일인가? 였을 거예요. 제가 이 종목 현대건설의 매매 일지 차트를 인스타랑 스레드에 올렸던 것 같아요. 이렇게 제가 이거를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꽤 저점 부분에서 계속 모아갔어요. 오르는 척 하다가 떨어질 때 또 사고 제가 이거를 계속 모아서 지금 저는 안전한 구간에 들어왔죠. 제 평균 단가는 안전한 구간에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 선정을 어떻게 하고 여기서부터 계속 모아갈 수 있었는지를 말씀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제가 항상 이렇게 저점에서 잘 모아가는 건 아니지만 괜찮은 종목이다라는 확신이 들게 되면은 저도 이렇게 모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제가 어떤 식으로 현대건설이라는 종목을 왜 좋게 봤고 왜 모아갔는지 제가 종목을 선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ETF를 저는 활용을 합니다. 지금 시황이 로봇, 반도체, 전력 위주로 코스닥과 코스피를 쭉 끌어올리고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전력은 원전도 있고 전력 기기도 있죠. 그리고 그 중에서 원전은 전 세계적으로 계속 지어지고 있고 오래된 원전은 다 폐기를 하고 있고 원전 관련해가지고도 돈이 굉장히 들어가는 섹터고 1, 2년 동안에 끝날 섹터는 분명히 아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전문가들은 원전 ETF를 만들면서 어떤 종목을 특히 좋게 보고 어떤 종목을 뭐 조금 후순위에 두고 이런 식으로 구성을 했는지를 ETF에서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ETF에서 힌트를 얻은 다음에 그걸 차트로 가지고 오면 차트 분석을 통해서 이거는 아직 저점이구나. 이거는 들어가기 좀 무섭겠구나. 혹은 이거는 지금부터 모아가도 되겠구나. 이런 감을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차트는 배웠는데 재료 공부가 좀 어려운 거잖아요. 그럴 때 전문가들이 이미 분석해서 ETF라고 하는 펀드를 만들어 놓은 곳에서 그들이 또 비중을 우선순위에 따라서 비중을 나눠 놓았으면 우리는 거기서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서론이 너무 길었는데 그냥 한번 보시죠. 자, 이 현대건설 일단은 기억을 하시고요. 키움증권에서 0276 ETF 구성 종목이라고 하는 이 창으로 가서 검색을 합니다. 간단하게. 원전에 대해서 알아볼 거니까 원까지만 치면 원자력, ACE 원자력, 하나로 원자력, 아이셀렉트, 코덱스 K 원자력, 미국 원자력 같은 거는 저희가 한국 주식에선 볼 필요가 없겠죠. 솔 한국 원자력, SMR, 또 뭐가 있을까요? 타이거 코리어 원자력,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면은 위에서부터 한 번씩 볼게요. 자, 비중에 따라서 이렇게 보는 건데 첫 번째 비중이 두산에너빌리티, 두 번째가 현대건설입니다. 네, 제가 현대건설을 좋게 본 이유 아시겠죠? 제가 두산에너빌리티 계속 보유 중이라고 말씀드린 이유 아시겠죠? 이것뿐만 아니에요. 한국전력도 저 계속 말씀드렸고 현대일렉트릭은 초반에 말씀드리다가 지금은 말씀을 안 드리고 있어요. 왜겠어요? 너무 높으니까. LX 일렉트릭도 여기서는 10% 이하이기 때문에 조금 비중 높은 애들에 비하면은 조금 후순위로 둘 수도 있겠지만 저는 LX 일렉트릭도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우건설은 아직 이렇게 바닥에 있죠. 너무 바닥에 있는 종목은 저는 잘 안 보는 편이기는 한데 근데 이 바닥이라는 것 자체가 크게 보면 지금 박스권의 하단에서 횡보를 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960선까지 한번 올라갈 거는 생각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차트가 저는 별로 좋지 않아서 패스고 BHI 같은 경우는 여기서는 5% 이상인데 지금 요 위에서 박스권을 그리고 있죠. 그리고 이거는 신고가 부근에서 이렇게 놀고 있잖아요. 이런 거는 다시 위쪽으로 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얘도 좋게 볼 수가 있겠죠. 이게 비중이 낮은 것도 봐도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비중이 높다는 거는 기관에서 펀드에 들어오는 돈을 많이 넣고 싶다라는 뜻이기도 한데 그만큼 회사가 좋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우량주이기 때문에 많은 돈을 받아줄 수도 있다라고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급등을 무조건 한다는 게 아니라 무조건 많이 올라간다는 게 아니라 우량주이기 때문에 비중이 클 수도 있는 거예요. 우량주이면서 안전하기 때문에 비중이 크다는 것도 있고 오히려 비중이 낮은 애들은 급등이 잘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도 잘 생각을 하셔서 이 안에서 어느 정도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것 자체가 일단은 1차 서류 심사는 통과했다라고 가정을 하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BHI도 볼 수 있고 환경기술도 굉장히 좋죠. 뭐 여기 전고점 많았으니까 한 번 정도는 여기까지 한번 빠졌다가 갈 수도 있는 그런 시나리오를 상상해 볼 수가 있겠죠. 물론 바로 갈 수도 있겠지만요. 이런 한전 KPS도 지금 다시 이 부분까지 올라왔어요. 여기는 이런 거래 터진 여기 윗꼬리 그리고 여기 하단 이런 게 맞물려 있고 여기 살짝 올라왔던 이 매물대도 올라와 있고 거기를 다시 회복해준 가격이기 때문에 이거를 박스권 하단으로 보고 이 위쪽으로 상승폭이 열려 있다라고 해석해 볼 수도 있는 겁니다. 뭐 그런 식으로 볼 수가 있죠. 근데 어쨌든 여기서 비중 적은 면에서 봤을 때 주선 에너빌리티 다음에 현대건설이 있어서 굉장히 메리트가 있게 봤다. 그리고 그 다음에 원자력 아이셀렉트 여기서 보시면 여기서는 현대엘렉트릭이 1등이에요. 그 다음에 한국전력, 그 다음에 효성중공업, 두산 에너빌리티, 그 다음이 LS 일렉트릭, 여기서도 현대건설도 꽤 비중이 높죠. 현대건설이 상위 포지션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K원자력 SMR, 여기서도 두산 에너빌리티, 두 번째가 현대건설. 여기는 BHI가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은 아까 여기 AC 원자력 탑10에서는 BHI가 5%밖에 안 됐지만 K원자력 SMR에서는 세 번째라는 거는 여전히 좋은 기업이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이 펀드에서 우선시하는 가치와 이 펀드에서 우선시하는 가치는 다를 수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여기 한국원자력도 보면은 또 한국전력이 두 번째 비중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가장 큰 비중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쭉 내려가다 보면 여기 코리아 원자력 여기도 두산 에너빌리티가 첫 번째 비중, 현대건설이 두 번째 비중. 지금 보시면 한전기술, 한전 KPS, BHI 이런 애들이 지금 다 이렇게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애들이 참 많죠. 이렇게 공통된 종목들이 많다는 건 이런 종목들이 어느 정도 이런 기관들의 서류 심사에 통과를 했다. 1차 면접에 통과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 있다고 무조건 산다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이 기업의 매출 여부 그리고 이 기업의 차트가 현재 저점인지 갓 매물대를 박스권을 갓 돌파한 자리인지 막 이런 거를 좀 볼 수가 있겠죠. 저는 그래서 현대건설이 지금 이 두 개의 ETF 빼고는 다 현대건설이 2순위 비중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두산 에너빌리티 다음으로 현대건설이 기관들은 꽤나 좋게 보고 있구나. 저는 생각을 해서 이렇게 해석을 해봤습니다. 이게 큰 1차 파동이라면 크게 눌렸다가 2차 파동도 꽤나 크게 줄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면 지금 원전의 대호황기고 원전 산업은 앞으로 계속 일어날 거고 왜? AI에는 데이터 센터가 꼭 필요하고 데이터 센터를 위해서는 큰 전력들이 필요한데 그 전력을 감당할 만한 게 원자력밖에 없으니까. 원자력만큼 좋은 게 없으니까. 그런 이유 때문에 현대건설 굉장히 좋게 본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여기서 다 팔질 않았어요. 일부 남겨놨었어요. 근데 그게 계속 빠지더라고요. 계속 빠질 때 어느 날 갑자기 마이너스 10% 급락을 했을 때 이건 선 넘었다. 이건 솔직히 선 넘었고 이거는 기회다 라고 생각해서 여기서 1차 매수에 들어간 거고 그 이후에 같은 자리까지 잘 안 오더라고요. 또 여기서 급락한 날, 또 마이너스 6%까지 빠지길래 아 이것도 기회다. 이거랑 별 차이 안 나네. 지금 쌍바닥 찍는 걸 수도 있다 하면서 여기서 또 사고 그럼 이제 여기서 돌리나? 21선 돌파해서 돌리나? 해서 여기서 또 사고 그럼 이제 쭉 가지고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빠졌어. 그러면은 이거 진짜 페이크다. 이거는 이럴 수가 없다. 이렇게 ETF에서 이렇게 좋게 보고 있는 종목이 이렇다는 건 그냥 기관이든 외국인이든 큰손이든 개미 털려고 작정을 한 거다. 더 산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모아가가지고 지금 안전한 수익권에 들어와 있는 거죠. 네, 어떠세요? 이런 방법을 생각하시고 매매를 하신 분들도 있으실 수도 있는데 저는 제가 이 방법을 처음 사용하기 시작했을 때 나 좀 잔머리 좋은데?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심하셔야 될 거는 아무 ETF나 다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시황과 맞아야 돼요. 시황과 맞으려면 지금은 반도체, 전력설비, 이런 원전, 그리고 로봇 이런 것들이 있겠죠. 반도체를 한번 볼까요? 반도체 이런 거 한번 볼까요? 코덱스 반도체 뭐 여러 가지가 다 있는데 그냥 눈에 띄는 게 이거여서 한번 보겠습니다. 하이닉스 당연히 좋죠.
삼성전자 당연히 좋죠. 한미반도체 당연히 좋고 저 이거 여기서 매수해서 60% 수익 중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리노공업. 리노공업도 좋죠. 여기 지금 전고점 돌파하려고 하는데 바로 돌파를 할 수도 있고 조금 뻗었다 갈 수도 있지만 이게 여러분 이거는 지금 최근 바닥을 여기로 보든 지금 바닥 대비해서 2배가 안 오른 자리예요, 사실상. 이게 차트를 많이 보셔야지만 이게 저점이라는 거를 느끼실 수가 있으실 텐데 지금 이거는 저점이 맞습니다. 물론 더 빠질 수 있어요. 물론 5만 원 대비해서 지금 6만 원 근처니까 6만 원 대비해서 5만 원까지 빠지면 꽤나 많이 빠지는 거고 뭐 더 빠질 수도 있겠죠. 운이 안 좋으면. 근데 지금 반도체 호황기에서 리노공업이 이 정도 차트를 그리고 있다? 그러면은 이 박스권을 오히려 뚫고 올라갈 확률도 꽤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한미반도체 다음이에요. 물론 비중이 아주 높지는 않아요. 추가 다른 ETF들도 봐가면서 종목을 선정을 해야겠죠. 이오테크닉스 전고점을 찍고 내려왔는데 나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일단 고점을 찍고 가파르게 떨어진 게 있어서 좀 돌리는 데는 시간이 좀 필요해 보여요. 테크윙이 저는 이 종목이 좋게 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일단은 전고점을 맞았기 때문에 한번 빠졌다 갈 확률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바로 갈 수도 있고 빠졌다 갈 수도 있는데 바로 갈 것만 생각해서 여기에 테크윙을 위한 자금 모두를 지금 들어갈 수는 없다는 거죠. 테크윙을 위한 자금이 100만 원이 있다면 지금은 한 20만 원만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만약에 빠진다면 그때 나머지 80만 원을 나눠서 매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 후공정. 예전에 제가 지금은 후공정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미세공정, 그리고 본딩, 검사. 여기서는 리노공업이 3순위예요. 1순위, 2순위, 3순위 비중에서. 그러면은 한미반도체보다 덜 올랐고 이수페타시스보다 덜 오른 리노공업 관심 가질 수 있겠죠. 반도체 산업이 발달할수록 많은 사람들이 ETF를 매수를 하게 될 텐데 그럼 그 매수한 ETF 그 자금들을 이런 펀드에서는 그 비중대로 고객들의 돈을 분산해서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개인이 이 개별 종목을 매수하지 않아도 기관이라는 이름으로 이 종목에는 수급이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수급이 모이면 종목은 오를 수밖에 없겠죠. 산업이 커지고 확장되고 매출이 발생을 할수록 이런 기관이라고 하는 패시브 자금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관의 이제 펀드라는 이름으로 개인의 돈도 사용을 하고 개인의 돈이든 기관의 돈이든 어쨌든 그런 자금들이 좋은 종목에는 몰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시황에 맞는 ETF에서 비중이 높은 종목들은 공부를 해볼 만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25년 10월 26일에 제가 ETF를 이용해서 종목을 선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서 봤던 종목들이 제가 원전 관련주와 그리고 반도체 중에서는 리노공업을 좋게 본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좀 한번 볼게요. 자, 두산에너빌리티는 10월 26일이 여기예요. 여기. 그러면 요 부분인데 꽤 많이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다시 많이 오른 상태입니다. 원전주의 대장이죠. 두산에너빌리티. 제가 사실 거기서는 현대건설을 메인으로 골랐었어요. 현대건설을 굉장히 좋게 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 당시에 10월 26일 이쯤이 요 날이었어요. 제가 이날 말씀을 드렸고 그 전에 이런 자리에서 제가 계속 매수를 했었죠. 그리고 지금의 현대건설은 이렇게 높게 올라가져 있습니다. 이미 많이 오른 종목들은 당연히 올라갈 확률이 적겠죠. 근데 현대건설처럼 아직 많이 오르지 않은 종목들은 ETF 같은 곳에서 힌트를 얻어서 같이 매수를 해두면 이렇게 패시브 자금이 유입될 때 같이 상승을 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국전력도 보시면 당시에 요쯤이었어요. 여기 요 정도. 근데 많이 올랐죠. 같은 섹터가 오를 때는 같이 오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우건설은 여기 10월 26일 여기에 보였는데 제가 대우건설은 차트가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차트가 좋아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기업이 좋지 않다고 라기보다는 상승하기에는 뭔가 힌트를 차트에서는 찾기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이 당시가 이렇게 봤을 때 뭐 바닥에 있네라고 볼 수는 있는데 고점 대비 역배열이고 전고점 매물에 맞고 밀려가지고는 계속 하락 추세에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쭉 떨어졌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왔는데 사실 요렇게 차트가 만들어져야 이제부터는 좋다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제가 늘 말씀드리는 이렇게 개미를 한번 털어줬기 때문에 좋아지는 그림입니다. 개미를 털어준 게 첫 번째 조건이고요. 두 번째 조건이 이렇게 거래량이 들어오는 그런 모습. 결국은 앞에 거래량으로 매집일 수도 있는 그런 차트를 만들고 그 다음에 개미를 털고 그 다음에 다시 상승 구간으로 갈 때는 거래량이 다시 터져줘야 합니다. 그리고서는 이 종목은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네, BHI도 비슷합니다. 요 자리가 그때 ETF를 확인한 자리예요. BHI도 이렇게 개미를 털고 올라왔어요. 그런 다음에 이 개미 털었던 그런 자리를 이렇게 지지를 해주고 상승하는 그림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상승을 하는 자리에서 거래량을 터트리면서 이렇게 거래량을 터트리면서 상승 구간에 진입을 하게 된 겁니다. 제가 반도체 중에서는 리노공업을 좋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자리였어요. 이 자리가 고점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 이후로 리노공업은 거의 2배 가까이 상승을 했었습니다. 지금은 조금 다시 내려왔는데 여기서 고점이 아닌 것 같다. 저점으로 생각이 된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혹시 기억나시나요? 바로 바닥 대비 2배가 오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냥 모든 종목에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재료를 가지고 있고 시황과 맞고 그런 종목에서 2배가 아직 오르지 않았다면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ETF에서 좀 전에 확인을 해보셨듯이 리노공업은 비중 상위에 포지션이 되어 있었고 결국 기관들은 이 리노공업을 좋게 보고 있다는 뜻이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전문가들이 좋게 보고 있는 주식인데 아직 저평가 상태구나.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은 10월 달에 찍어둔 영상이 있어서 그 영상을 한번 리뷰해보는 관점으로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영상 만들어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